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힘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릴 때, 전에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릴 때 힘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경영진이 이제 좀 부도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게이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이현우님인데, 이제 그 퀼템이라고 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록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적을 키워서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더 강해진 적을 처치할수록 이제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적이 더 성장하도록 놔둔 다음에 더 성장한 적을 처치한다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대도 프로게이머인데 캐릭터가 더 강해져도 이제 원하기만 하면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실력이 어느 정도 압도적이다라는 걸 전제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압도적 성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경솔한 언행이다 라고 비판이나 조롱을 받기 마련인데, 그 당시 이제 퀼템은 실력으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분기에 힘쓰 콩코를 정독하면서 이 기업의 경영 전략이 키워서 먹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적은 아니지만 이제 시장이 커지면은 위협적인 경쟁자가 늘어나고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매출과 성장 여력도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롤에서 저 캐릭터가 성장하면은 처치했을 때 보상이 커지는 것처럼 시장도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시장을 장악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보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쓰 경영진은 퀼템처럼 실력으로 증명할 잠재력을 보유한 그런 경영진일지, 아니면 시장에 조롱을 받아 마땅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보면은 BM이 어느 정도 진화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탈모나 발기부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좀 카테고리가 확장됐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통합해가지고 토탈 플랫폼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You're building a platform that gets more personal, more proactive, and resonates with more people as we scale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확대와 함께 보다 개인화되고 그 다음에 선제적인 스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를 표방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서비스의 수직 계열화, 전문 분야의 확대, 그리고 이제 전문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플랫폼의 범위와 깊이를 동시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원스톱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해서 생활 습관 개선부터 만성 질환 관리, 수명 연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모델이 완성된다면 글로벌 브랜드로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여성 갱년기 지원, 호르몬 건강 분야, 그 다음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 이거를 신규 출시해가지고 서비스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종합 혈액 검사 서비스를 연말까지 출시하고 26년에는 이제 롱제비티라고 하는데 이제 수명을 연장하는 카테고리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은 그 질병에 대응해 가지고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예방하고 그다음에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그런 카테고리로 이제 더 확장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삶의 질이나 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까지를 겨냥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건강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좀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BM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래서 힘센얼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공급망과 서비스의 수직적 통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시설을 인수 구축하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시설까지 벌써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해 가지고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같은 경우에 이제 we believe ongoing efforts to verticalize our 503A operations will further solidify the new gold standard we are establishing in compounding infrastructure while also enabling us to lead the industry in broadening accessibilit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이런 수직 계열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골드 스탠다드를 마련해가지고 골든 스탠다드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마련해가지고 이제 조제 시설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접근성이죠. 그래서 의료 접근성을 전국적으로는 이제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브랜드 해자를 형성하고 높은 마진으로 이어진다라고 평가하는 투자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이나 서비스 큐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에는 그레일이라는 암 조기 진단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이런 방식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자본 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점차 서비스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BM을 어느 하나의 그런 솔루션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BM들을 다 추가해가지고 이제 한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토탈 케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솔루션 혹은 치료를 다 같이 받는 게 훨씬 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점차 크로스 셀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노보노디스크하고의 제휴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현재까지는 결정적인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경구용 위거피 승인 시 힘스 플랫폼에서 판매 가능성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협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은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갔고 보시면은 지난 분기에는 조금 이제 매출이 줄어들었었는데 그 전 분기에 대비해서요.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는 성장이 QOQ로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YOY로도 49% 증가해가지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구독자 수가 21% 늘었고 그 다음에 ARPU가 19% 늘어가지고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세금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 GLP-1 주사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공하는 그런 주기가 달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순이익이 좀 떨어졌다라는 게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GLP-1 주사제와 경구제 그리고 병행하는 개인 맞춤 관리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객 유지율이 이제 성장에 견인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GLP-1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 관리나 식단 코칭 같은 이제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토탈 케어 솔루션으로 이제 발전시킨 결과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예전보다 이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좀 좁혀가지고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전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좀 낮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보게 되면은 상반기 어떤 그 제휴 혼선 같은 거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 30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5억 불, 그 다음에 조정 에비타 13억 불이라는 장기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만약에 달성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CAGR 25% 수준의 고성장이 향후 5년간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고, 핵심 성장 엔진은 이제 카테고리 확장, 그 다음에 기존 구독자당 이제 크로스 셀링을 통해 가지고 추가 지출 유도한 것,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GLP-1 관련 이슈에 따른 성장률 둔화 위험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좀 비즈니스 재가속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야 진출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호르몬 치료가 이제 좀 이번 이제 10월에 이제 새로 런칭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26년에 런칭 예정인 수명 연장 카테고리가 이제 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 용의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1년 그 수명을 연장하는 데 따른 그런 지불 용의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2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3억 넘는 그런 돈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분야가 이제 잠재 시장을 의미 있게 확정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AR 비용 상승과 고객 평생 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게 되면은 이 그 수명 연장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선도 기업으로서 이 힘스가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혜자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제 자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올해 7월에 인수해가지고 유럽 5개국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유럽 지역에서만 5천만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고비가 그런 특허가 만료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호주, 브라질, 그 다음에 남미의 그런 핵심 국가인 브라질로 이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 원격 의료 규제 환경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혜자예요. 보게 되면은 브랜드, 데이터, 수직 계열화, 잠김 효과, 이렇게 4가지 정도가 경제적 혜자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AI를 활용하는 것은 모방하기 어려운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그 원격 의료를 진행해왔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접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AI 기반으로 맞춤 의료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건 어떤지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장 이제 선도 기업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어떤 시장을 더 빠르게 좀 선도해 나가고 점유율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수직 기업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운영상 혜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수직 계열화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시간이나 아니면 규제 승인 과정, 그러니까 뭐 그 공장을 매입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이제 좀 더 그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GMP라는 이제 제가 그 약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승인 과정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규 경쟁자가 이런 걸 모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유사 플랫폼인 아로나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자체 약국 운영하긴 하지만 이제 힘스와 같이 광범위한 그런 그 제조 검사 역량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수직 계열화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환비용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혜자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가장 폭넓게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가입자 20% 이상이 동시에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 플랜을 이용하고 있고, 이제 한 플랫폼에서 이런 여러 측면을 의존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경제 플랫폼으로 옮기기 위한 이제 심리적, 물질적 전환 비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플랫폼 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스톱으로 처리함에 따른 편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멀티니즈 고객을 늘리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전환 비용을 구성하는 그런 혜자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ubscribers utilizing treatment plans to target multiple conditions increased more than 80% YO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 이상 이제 멀티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 기업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화된 지속 치료가 고객 유지율을 높이고 전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지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고객 취득 비용을 낮추는 효과. 왜냐면 이제 크로스 셀링,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플랫폼에서 다른 그 치료도 혹은 다른 처방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좀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이용함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실제 비용이나 이제 심리적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더 그 마케팅 비용이 덜 들고 고객을 이제 유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어떤 힘스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자발적 사용자 모임이 형성돼가지고 정보도 공유되고,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신규 가입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이제 여러 파트너들이 모여드는 현상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소비자를 다시 유인하는 선순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입자가 어떤 그 위너 테이크스 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도자의 이익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온라인 남성 건강 시장의 과반의 신규 고객을 힘스가 차지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 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스 같은 경우에 AI와 데이터 학습 효과, 그다음에 수직 통합으로 인한 비용이나 품질 우위, 그다음에 멀티 제품 맞춤형 서비스 구독 구조로 인한 고객 낙인, 그다음에 브랜드 신뢰나 규모 효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 제약사나 빅테크의 헬스케어 진출 같은 외부 위협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힘스만큼 광범위한 이제 소비자 건강 플랫폼을 구축한 텔레헬스 기업은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력 측면입니다. 힘스 컨콜에 따르면은 이제 단기 마진 압박 요인과 장기 비용 개선 전략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vestments may temporarily pause margin expansion but are expected to be accretive over time and drive future margin free cash flow expans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런 마진 정책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미래에 더 큰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해가지고 시장을 키워서 먹는 그런 그 내러티브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력 같은 경우에 이제 힘스 같은 경우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GLP-1 체중 감량 프로그램 가격을 20% 인하해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했는데 단기적으로는 ASP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M이 좀 2%포인트 감소했는데 CF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 감량 제품의 1회 발송당 매출 감소가 마진에 압력을 준 주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LP-1 약물의 배송 주기를 좀 주간 단위로 단축하면서 이제 한 번에 인식되는 매출액이 감소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 전략을 통해 가지고 Q를 확대하는 데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분기 매출 총액은 49%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 경쟁력이 이제 신규 고객 유입에 효과적이어가지고 Q 효과나 아니면 가격 효과, Q 효과가 이제 가격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CFO는 가격을 인하하는 게 수요 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플랫폼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플랫폼에 이제 그 이용하고 싶은 다른 이제 서비스들을 보게 되고 그게 이제 크로스 셀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싸게 어떤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그 유인으로 좀 가격을 낮춰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견조한 그런 가격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프리미엄 상담 패키지나 아니면은 개인화 서비스 부가 비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ARPU를 더 높여나가고 있어가지고 가격 결정권 측면에서는 양호한 그런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그 수명 연장 분야에서 이제 고급 부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은 이제 그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도 좀 소비자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ARPU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와 주문량 증가는 매우 견조해가지고 구독자는 21%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주문량 ARPU도 20% 후반대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스 남성 부문에서는 테스토스테론에 굉장히 관심 많은 그런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중장년 남성층 신규 유입이 늘어나면서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경 치료제나 피임, 피부과 같은 그런 다각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가입자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스 신규 환자 점유율이 텔레헬스 기업 중에 5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독 해지율도 낮고 리텐션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를 좀
우려하기에는 이제 성장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확장이 일어나가지고 TAM이 크게 늘면서 앞으로 이제 가입자 수가 더 확장되면은 데이터 측면에서도 해자가 더 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도 성장 여력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통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매출 원가는 규모의 경제와 효율화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용 통제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M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배송 주기 변경과 일시적인 이익 감소 요인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비체중 관리 부문에서는 이제 뭔가요 개선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이 이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일회성 요인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배송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주간 배송으로 일시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소량 빈번 배송으로 분기 마진이 좀 깎일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문이 쌓이게 되면은 분기별로 동일한 매출이 들어와가지고 평분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좀 국지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ROI가 입증되는 브랜딩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출을 고려하지만, 이제 성장 가속화 국면에 맞춰가지고 선택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 좀 이제 이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글로벌 제약사와의 제휴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초기에 이제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그런 힘스의 확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만, 이제 협업이 끊어졌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더 강력한 그런 해자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되고,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경쟁사들하고 경쟁하고 있고, 화이자하고도 이제 그 메세라 관련해가지고 좀 그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희소성이 낮아지는 부분은 이제 그 제약사 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선도적 사업자로서의 독보적인 그런 지위는 앞으로 보게 되면은 힘스에 더 강한 협상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 배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강력한 현금 창출력을 이제 입증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억 4,900만 불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현금 창출 비율이 25%에 육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현금 및 단기 투자 잔액은 6.3억 불에 해당되고, 전환사채로 이제 이 8.7억 불을 조달해가지고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현금을 다시 창출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성장 사이클을 이제 자체 자본으로 돌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생산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플랫폼 통합을 위한 인프라 투자나 AI 연구개발 투입 같은 무형자산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런 지리적 확장에 대해서도 M&A 및 전략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있어가지고 좀 그 자사주 매입에 강요하는 거는 저는 성장주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평가 국면이 올 때마다, 명백한 저평가 국면이 올 때마다 기회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 투자를 우선하는 기조로 주가가 회복되면 잔여 매입은 보류하고 현금을 이제 전략 투자에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LTO가 성장주를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변동성을 겪은 이후에 좀 하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 관련해가지고 제휴 불확실성, 그 다음에 성장률 둔화 및 마진 하락 우려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전과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회복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가 제시한 30년 매출 65억, 그 다음에 조정 EBITDA 13억 목표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은 이제 멀티플 15배로 적용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좀 195억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현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5배 수준의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DCF 분석으로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30년까지 이제 이 회사가 제시한 목표를 좀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성장률이 25%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재 가치가 현재 주가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비용, 법률 리스크가 이제 현재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좀 현재는 초기 단계고 합의금이 발생하더라도 현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법률 리스크를 넘어서는 큰 시장 내러티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게 이제 부도덕성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수익성 측면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긍정적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고 있고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회자가 강화되었고 가격 수량 전략이 성공하고 있고 현금 흐름 기반에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 관점에서 고르게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컨콜에서 발언한 대로 scale doesn't just make us bigger, it makes us better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규모는 우리를 그냥 크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과 함께 한다면 시장을 키워서 먹는 힘쓰는 현재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힘스에 대한 발표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 오면서 Q&A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